안녕하세요.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농지가 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을 하나 볼게요. 그래서 농지가 이제 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사건을 한번 화면을 전환을 해서 사건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사건은 사건 번호는 2020타경 34191이고요. 그 다음에 매각되는 경매물건 소재지는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가룬리에 있는 857-13번이 있고요. 자, 대표 용도는 답입니다. 제가 아까 농지라 그랬죠. 그래서 농지라는 거는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 그러고요. 농사 짓는 토지를 우리가 보통 농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농지가 경매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은 1억 9,500이고요. 경매 최저가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가 100%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경매 대상은 토지, 농지죠. 그 다음에 면적은 1397제곱미터고 422평이 되겠고요. 그래서 면적은 그렇게 그다지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일은 2020년 7월 8일이고 감정평가일은 7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일은 매각일이 잡혔죠. 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되는 농지라 그랬어요, 제가. 그죠? 매각되는 농지. 그러면 사진을 좀 볼게요. 자, 사진이 여러 컷 많이 실려 있는데, 이제 매각되는 걸 보면, 자, 현재 이 앞에 보면 건물이 보이고, 자, 사진을 한번 다시 돌려갖고. 자, 여기 보면 건물이 보이죠? 자, 농지가 매각이 되는데 어떤 거냐? 이 앞에 있는 땅. 이게 농지입니다, 농지. 이 앞에 있는 농지가 매각되는 경매 사건이고요. 자, 농지 앞에 뭐가 있어요? 건물 있죠? 뒤에 건물은 빼고 앞에 있는 농지만 매각이다. 그러면 여기가 농지인데 현재 답으로 돼 있어요. 답이라는 건 논이죠. 근데 여기 논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논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건 주차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와서 농지가 매각이 되면 우리는 항상 법원에서 요구하는 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언제까지 내야 되냐면 매각 결정기일, 즉 매각 결정기일은 낙찰되고 7일입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낙찰되고 7일 이내에 내야 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은 몰취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농지인데 여기 보면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다. 그 다음에 불법 형질 변경된 부분은 매수인이 원상 회복해야 될 부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첫 번째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업 취득 자격 증명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자 1000제곱미터 미만과 1000제곱미터 초과 두 가지가 있는데 1000제곱미터 미만을 취득할 때는 주말 농장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이틀 이내 발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초과될 때는 농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농업계획서를 작성하면 통상 한 4일 정도 걸리면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농지는 중요한 거는 불법 형질 변경된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상복구 의무 부담을 할 수 있음.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 지금은 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논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지가 경매로 진행될 때는 항상 해당 소재지에
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해주는 부서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방문을 통해서 농지증 발급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한 다음에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영농법인에 한해서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요. 일반 법인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법인으로 농지에 대해서 투자를 해봐야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영농법인 한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농지가 경매가 들어갈 때는 항상 농지증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기일이 1차 매각기일이 2021년 1월 27일 날 매각기일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다 보면 토지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매 사건에서 항상 등기부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현재 등기부는 등기 접수일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등기부는 말소된 등기 빼고 현재 권리상 살아있는 등기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기부를 보면 말소 기준은 선순위 근저당 2018년 5월 10일 등기된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고요. 자, 이 말소 기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말소 기준 포함해서 이 뒤로 2018년 5월 10일 뒤로 등기된 거는 경매로 매각이 되면 모두 말소된다. 그래서 말소 기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배당받고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말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말소된다. 그러면 이거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냐? 법원에다가 이거 말소 신청하면 이렇게 모든 권리를 다 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인수하는 권리는 없다. 그럼 우리가 토지를 낙찰받을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권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토지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는 농지가 매각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사진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지적도가 하나 있어요. 지적도를 하나 보면, 자, 여기에 보이는 부분, 이 부분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 보면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어요. 노랗게. 이거는 도로입니다. 도로고, 자, 여기 보면 접도구역이라고 있어요.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뭐냐면 도로 미관 또는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 20m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구간을 우리가 접도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접도구역이 이렇게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접도구역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접도구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면 접도구역으로부터 통상적인 일반 도로는 5m 안쪽으로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5m 뒤로 건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 도로는 5m,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접도 구간이 25m 정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또 위에는 접도 구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도로인데 이렇게 땅하고 즉 해당 매각되는 토지는 요 적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매각 대상 토지고, 자, 도로하고 붙어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접하다 얘기해요. 도로하고 접하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토지를 낙찰 받을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돼요. 건축법상 도로는 폭이, 일반적인 건축법상 도로는 도로의 폭이 4m 돼야 돼요. 도로의 폭이 4m에다가 2m가 토지하고 접해야 돼요. 대지하고 2m가 접해야 된다. 그러면 이 도로의 폭이 글자가 좀 안 써있네요. 다시 해볼게요. 이 도로의 폭이 4m야 돼. 일단 4m고 요 도로하고 붙어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접하다 그래요. 이 면적이 2m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라 그래요.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맹지라 그래요. 즉 맹지는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 그런다. 그러면 맹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를 취득해도 어떤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낙찰받고 그 토지에다 어떤
건축 행위를 하려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 규정상 건축법상에 대한 도로를 확보해야지만 허가가 난다. 그래서 이 토지는 도로에 접한 토지로서 맹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토지에 대해서 자, 농지인데 제가 이 농지로 매각되는 경매로 진행되는 농지가 좀 재밌게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 경매로 진행되는데 좀 재밌는 상황이 발생했냐.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도를 약간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색상 쳐 있는 거 있죠? 칼라로 나온 부분. 이 부분이 매각되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자, 경매로 매각되는 답, 즉, 노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근데 아까 지적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로하고, 지적도상 도로하고 접해 있다. 도로하고 접해 있다. 그래서 맹지는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자, 우리 뒤에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뒤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재밌는지 아시겠죠? 자, 앞에 있는 땅을 낙찰받아. 앞에 있는 땅을 낙찰받으면 뒤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 있는 땅을 낙찰받으면 뒤에 있는 건물은, 아주 건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자, 앞에 있는 땅이 주차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걸 낙찰받으면 여기를 다 이렇게 막아버리면, 자, 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량이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토지를 낙찰을 받으면 뒤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우리가 토지로 말하면 맹지나 다름없는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물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뒤에 이 건물 소유자가 앞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앞에 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뒤에 있는 건물은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현저하게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대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으면 자, 토지를 팔 수가 쉽겠죠, 더. 그죠? 앞에 있는,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알박이라 그러죠. 알박이나 똑같아요, 이 토지는. 그래서 이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뒤에 있는 건물은 굉장히 건물로서 가치를 상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지금 뭘로 쓰고 있나? 우리가 아까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 보면, 간판이 있어요, 간판이. 그래서 간판 보면, 뭐, 가원 펜션이라고 돼 있어요. 가원 펜션. 그 다음에 여기는 뭐, 7080 라이브. 현재 건물이, 자, 펜션인데, 펜션 건물 같지는 좀 않은 것 같고, 일단은 건물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건물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토지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또 딴 걸 좀 한번 좀 볼게요. 자, 요 사진을 보면, 현재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진입로부터 이게 쭉 답인데, 현재 매각되는 답, 농지입니다. 논. 자, 이거를 낙찰받으면, 굉장히 처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쉽게 얘기해서 알박는 토지나 마찬가지예요. 저 앞에 땅을 확보하게 되면 이 건물은, 건물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무늬만 답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뒤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분명히 허가를 냈을 겁니다.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앞에 토지하고 뒤에 건물도 아마 제 생각에는 허가 신청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왜 답이냐? 자,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왜 논으로 돼 있냐,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뒤에 건물이 사용 승인 나지 않았으면 이 앞에 있는 농지가 지목이 아직 변경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앞에 있는 게 실질적으로는 지목이 사용 승인을 받음으로써 지목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뒤에 있는 건물이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앞에 있는 토지는 실질적으로 답은 농지는 아니지만 무늬만 쉽게 얘기해서 농지로 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뒤에 있는 즉 허가 냈을 때 앞에 있는 토지하고 뒤에 있는 건물을 인허가를 절차를 밟아서 다 허가 냈을 경우에는 그리고 사용 승인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냥 무늬만 농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농지인데 불법으로 전용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 승인이 아직 안 나서 그냥 용도만 그대로 그냥 농지로 남아 있는지 이런 경우는 양평군에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조사할 때 이런 진짜 실질적으로 농지인데 불법 전용했는지 아니면 사용 승인이 안 나서 아직 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지 이런 관계도 좀 확인해 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세, 토지에 대한 시세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앞에 농지를 낙찰받으면 뒤에 건물은 그냥 사실상 맹지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뒤에 건물 소유주한테 팔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가 진행되는 경매 사건을 봤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으면 뒤에 있는 건물은 자동적으로 맹지와 같은 건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에 땅은 자동적으로 알박기가 되는 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현장 조사를 통해서 가셔서 군청도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농지증이 사전에 발급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관계도 확인하시고 토지의 시세 그 다음에 건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토지죠. 앞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알박이 토지가 되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가 진행되는 경매 사건을 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현장에 방문해서 조사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